독일 400년 명문가의 상속녀가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하자 가문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슈타인 가문에 동양인은 없다. 차가운 거절과 함께 상속권까지 박탈당한 그녀.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독일 귀족 어머니가 딸의 병문안을 핑계로 한국에 왔다가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독일에서는 2만 유로를 내고도 2달을 기다려야 하는 정밀 검사를 한국에서는 1,500유로로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린 의료 시스템의 위력. 여기는 런던 사립병원보다 정직하고 빠르네요. 한국을 무시했던 독일 귀족이 결국 한강변의 집까지 사버린 이 놀라운 이야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유럽 상류층이 한국에 완전히 무릎 꿇은 그 일주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400년 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의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 선택,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면 가문 우선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독일 라인강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 가문의 저택에서 벌어진 일 말이에요.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슈타인 가문의 봄 연회였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운 대연회장에는 독일 상류사회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날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남편 민재를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서울대에서 한국 전통 건축사를 강의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첨화곡선의 우아함, 온돌의 실용적 지혜, 한옥마당의 여백미까지 학문으로만 접근했던 한국이 제 삶 깊숙이 들어온 거죠. 연회장에 들어선 민재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가 잘 어울렸고 낯선 환경임에도 침착했어요.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영어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엘레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사촌 언니 마틸다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곧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헬가였어요. 연회장 한가운데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다는 걸 즉시 알아챘죠. 가문의 전통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신 분이었거든요. 엘레나,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한 그 한국인이구나.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기자들까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민재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슈타인 가문에 동양인은 없다. 그 한마디가 연회장 전체를 얼려버렸어요. 샹들리에 불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고 수군거림이 더 커졌어요. 민재는 당황했지만 의연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저는 김민재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셨어요. 엘레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가문은 400년 동안 순수한 혈통을 지켜왔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의사이고 착하고 훌륭하다고. 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으셨어요. 그건 내 착각일 뿐이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모멸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한다면 상속은 기대하지 마라. 슈타인이라는 성도 잊어버려라.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담담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엘레나. 우리 나가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가문이 얼마나 차갑고 편협한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도.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의 편견을 반드시 꺾어놓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극적으로 찾아올 줄은. 독일에서의 그 끔찍한 밤 이후 저는 연구차 서울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사실 저에게도 한국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었습니다. 10년 전 교환학생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의료진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진통제만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의료 시스템이 부족해. 그때의 제가 내린 성급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연구 목적으로 온 거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경복궁 답사를 위해 아침 일찍 나섰어요.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했죠. 이 첨화곡선이 정말 예술이네.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찍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찰나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어요. 발목을 삐끗했는지 아픈데 그 사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단 앉아보세요.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정확하고 차분했어요. 그 사람은 즉시 제 발목을 살펴보더니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발목 염좌 같네요. 일단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가 가방에서 차가운 물병을 꺼내 수건에 싸서 제 발목에 대어줬어요. 그리고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해드릴게요. 15분 정도 냉찜질하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시민인 줄 알았거든요. 네,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김민재입니다. 그 순간 뭔가 운명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10년 전 한국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해준 곳에서 이번에는 한국 의사가 저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민재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병원까지 함께 가줬고 응급실에서 통역도 도와줬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병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원스톱으로 접수 가능하시고요. 엑스레이는 바로 찍을 수 있어요. 간호사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국제환자센터까지 따로 있었고 의료진들이 영어로 소통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검사 결과도 30분 만에 나왔어요. 다행히 단순 염좌네요. 일주일 정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담당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응급의료와 진단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10년 전 제 경험과는 완전히 달라요. 퇴원하면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혹시 서울 계시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한국을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명함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 기억 속 한국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민재가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가족분들을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한국은 기다림보다 확인을 중시하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택시에서 돌아오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10년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세련되고 더 체계적이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민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재와의 만남 이후 주말마다 저는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서울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은 북촌화 농마을로 가볼까요?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전통 건축을 직접 체험해 보시죠. 북촌의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감탄했어요. 책에서만 봤던 한옥의 첨화곡선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기와의 물결, 첨화 끝에 우아한 들림, 마당과 건물이 만드는 여백의 미학까지. 독일 건축과는 정말 다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직선의 견고함이 아니라 곡선의 유연함이에요. 맞아요. 한국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거든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억지로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인사동에서는 전통 찻집에 들렀어요.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솔직히 조금 긴장됐어요. 독일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가족 만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재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재의 집을 방문했어요. 작지만 정갈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서 와, 엘레나야. 시어머니 순애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큰딸 왔네. 큰딸이라는 표현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뭘 그렇게 딱딱하게 해. 편하게 해. 순애가 제 손을 잡고 주방으로 이끌었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거 구경해봐. 주방에서 순애의 요리 솜씨를 지켜봤습니다. 김치를 볶고 돼지고기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이는 과정이 예술 같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정성이었습니다. 이 김치는 내가 직접 담근 거야. 1년 묵은 김치라 국물이 시원해. 순애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향이 좋네요. 저는 솔직하게 감탄했습니다. 나물도 봐봐.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순애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다 몸에 좋은 거야. 특히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고 독일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첫 숟가락을 떴을 때의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김치찌개의 칼칼함과 시원함, 나물들의 담백함, 갓 지은 밥의 구수함까지 마치 한국의 정서가 입안에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자주 와서 먹어. 순애가 제 젓가락을 살며시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젠 내가 우리 큰딸이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독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거든요. 격식과 체면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순애가 차를 내려주셨어요. 이거 대추차야. 몸에 좋아. 김치찌개의 얼큰함 후에 마신 대추차의 달콤함이 입안을 감쌌어요. 주방의 따뜻한 수증기 속에서 저의 선입견이 김처럼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엘레나야, 우리나라 음식 어때? 순애가 물으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걸 보니 감동이에요. 음식은 정성이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며 만들어야 맛있어. 순애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저녁 무렵 민재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따뜻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 가족은 이미 그대를 가족으로 봐. 민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독일에서는 400년 혈통을 따지며 저를 배척했는데 여기서는 단 몇 번의 만남으로 가족이 되어 주었거든요. 한강 바람을 맞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민재의 가족과 가까워질수록 저는 독일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화상 통화를 걸었을 때 화면 속 독일 저택의 금빛 액자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조상들이 저를 심판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엘레나 안녕. 아버지 프란츠가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헬가는 차가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벌써 무슨 이야기를 할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민재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제 남편이 될 사람이거든요. 순간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재가 화면에 나타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엘레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엘레나, 헬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 민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울대병원 의사이고, 의사라고? 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나라 의료 수준과 비교가 되겠니? 그 말에 민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편견이에요. 한국 의료는 편견. 헬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엘레나, 너는 현실을 모른다. 동양의 후진국에서 무슨 의료를 기대하니? 한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민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 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개입하려 했어요. 헬가,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들을 게 뭐가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결혼을 하면 상속은 없다.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슈타인이라는 성도 잊어라. 너는 더 이상 우리 가문의 딸이 아니다. 화면 속 금빛 액자들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400년 가문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택해라. 가문이냐, 그 남자냐. 순간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하겠습니다. 헬가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끝이다. 잠깐 헬가. 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화상 통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제가 400년 가문과 결별을 선언한 거였거든요. 괜찮아?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괜찮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무서워.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정말로? 응. 가문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민재가 말했어요. 미안해. 내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게 됐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야. 그리고 나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 새로운 가족? 순의 어머니, 그리고 너.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 한강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나와 정말 결혼해줄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제 선택이고 제 인생이라는 걸.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반지를 끼우며 저는 생각했어요. 선택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독일 가족의 부재였습니다. 초대장을 보내지도 못했고 축복도 받을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소규모로라도 의미 있게 하자. 민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돼. 예식장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순의 어머니가 직접 준비해주신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순애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 어머니,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친어머니가 해주지 못한 일을 순애가 대신해주고 계셨거든요. 예식이 시작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민재의 친구들, 병원 동료들, 제 대학 동료들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약을 할 때 민재가 말했어요. 엘레나, 당신이 선택해준 용기에 감사해.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민재, 나도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자.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식장 구석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누군가 문자를 보낸 것 같았는데 그때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입맞춤을 하세요. 주례가 말했고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민재와의 키스 후에 부케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미혼 여성들이 앞으로 나왔고 저는 뒤를 돌아 부케를 던졌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몇 번이나 울렸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귓속 말했습니다. 엘레나야, 휴대폰 좀 확인해봐. 급한 일인 것 같아. 손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아버지 프란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엘레나, 행복하길 바란다. 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지만 아버지만큼은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좀 보내줄 수 있니? 아버지도 보고 싶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무슨 일이야?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비록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함께 하고 계셔. 민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사진 촬영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대학 동료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행복해요. 민재 선생님도 좋은 분이시네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병원 동료들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민재야, 정말 좋은 부인 만났다. 엘레나 교수님, 우리 민재 잘 부탁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순애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야, 오늘 정말 예뻤다. 우리 민재가 복 받았어.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뭘,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독일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엘레나, 어머니가 자꾸 어지러워하신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메시지였어요. 순간 행복했던 마음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제 어머니였거든요. 무슨 일이야? 민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민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증상을 물어봐. 의사로서 조언해 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지. 어머니의 병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받은 축복과 걱정이 뒤섞인 채 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시작이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신호탄이 된 거였죠. 신혼 첫 주가 지나고 독일에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헬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 아버지 프란츠가 화상통화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혈압도 높아지고 있고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일단 기본 검사는 했어. 하지만 정밀 검사는 2달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더라. 2달이요? 저는 놀랐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공공의료라서 대기가 길어. 사립병원을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보증금만 2만 유로래. 그것도 검사만 하는 거야.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건강했던 어머니라 경험할 일이 없었거든요. 민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증상만 들어봐도 심혈관계 검사가 시급해 보이는데 민재가 뭐라고 해?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국에서 검사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기는 대기 시간도 짧고 비용도 합리적이에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헬가가 한국에 올 리 있겠니? 그 고집센 사람이. 그때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와 통화하고 있어? 엘레나와. 아버지가 당황하며 대답하셨어요. 그 아이와 뭔 얘기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헬가, 내 건강 이야기야. 엘레나가 한국에서 검사받는 걸 제안했어. 순간 화면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어머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 미개한 곳에서 무슨 의료를 받겠다는 거야. 제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어머니, 한국 의료 수준은 정말 높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진단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재가 차분하게 개입했어요. 부인, 실례지만 증상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내 병을 진단하려고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입니다. 국제환자 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헬가, 일단 드러나 보자. 2달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 절대 안 돼. 어머니가 단호했어요. 차라리 사립병원 비용을 지불하겠어. 2만 유로야 헬가. 그것도 검사만 하는 거고. 그때 순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한국에서 검사 받으시죠. 화면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순애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여기 살면서 봤는데 한국 의료는 정말 훌륭해요.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친절하거든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민재 어머니 김순애입니다. 이제 엘레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화면 너머가 더욱 조용해졌어요. 사돈어른, 자식이 걱정하는데 의료비 때문에 망설이시면 안 되죠. 순애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서 검사 받으시면 일주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일주일.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민재가 설명했어요. 첫날 기본 검사, 둘째 날 CT와 MRI, 셋째 날 심장 초음파와 혈관 조영술까지 가능해요. 결과도 당일 나오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종합검진 패키지로 200만 원 정도, 유로로 하면 1,500유로 정도예요. 정말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독일 사립병원에 10분의 1도 안 되네. 긴 침묵 후에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일주일이면 모든 검사가 끝나나? 네, 어머니. 제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가겠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마침내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국이 어머니의 편견을 깰 수 있을지. 인천공항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마중 나간 날을 잊을 수 없어요. 헬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몸이 편찮으셔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온순해 보이셨습니다. 공항이 정말 크네.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프랑크푸르트보다 현대적이야. 동선도 잘 되어 있어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국제환자센터에서 미리 공항 픽업을 준비해뒀어요. 공항에서부터 헬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안내 표지판이 독일어로도 되어 있었고 직원이 독일어로 인사를 건넸거든요. 어서 오세요, 슈타인 부부님. 저는 서울대병원 국제환자센터 코디네이터 김영미입니다. 영미가 유창한 독일어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검사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편히 쉬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24시간 연락 가능해요. 차 안에서 헬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일주일이면 모든 검사가 끝나나? 네, 어머니. 한국은 원스톱 시스템이라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헬가의 눈이 커졌어요. 로비가 호텔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이게 병원이야? 헬가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어머니. 한국 병원들은 대부분 이래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접수부터 놀라웠어요. 독일어 통역사가 동행했고 모든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10분도 안 기다렸어요. 슈타인 헬가님. 간호사가 독일어로 호명했습니다. 기본 검사부터 시작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까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헬가가 물었어요. 혈액 검사는 2시간 후, 나머지는 바로 나와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헬가가 깜짝 놀라더군요. 2시간이요? 독일에서는 일주일 걸리는데 둘째 날에는 CT와 MRI를 찍었어요. 최신 장비였는데 검사 시간도 짧았고 화질도 선명했습니다. 이 기계 언제 나온 거야? 헬가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작년에 도입한 최신 모델이에요. 방사선사가 설명했습니다. 독일 지멘스 제품이죠. 아, 우리나라 기술이네. 헬가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운영 시스템은 한국이 더 효율적이에요. 방사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셋째 날 심장 초음파를 받을 때였어요. 담당 의사가 실시간으로 설명해주면서 검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심장 박동이 조금 불규칙하네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헬가가 물었어요. 최근에 심리적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있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헬가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제 결혼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좋아질 거예요.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을 때
담당 의사가 종합 설명을 해줬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고혈압 초기 단계와 대사증후군 정도예요.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관리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식단 조절,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예요. 약물은 최소한으로 하고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때 순애가 나서셨어요. 사돈어른, 제가 한국 음식으로 식단 관리해 드릴게요.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고 미역은 혈관에 좋거든요. 헬가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음식으로 치료가 되나요? 한국은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죠. 한국 전통 음식은 대부분 건강에 좋아요. 그날 저녁 순애가 특별히 준비해 주신 저녁상을 받으며 헬가가 말했어요. 여기 음식은 왜 이렇게 색깔이 예쁘지? 독일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네. 현미밥, 된장국, 나물 반찬들 모두 혈압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순애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요? 헬가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도라지나물은 폐 건강에 좋고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죠. 김치는 유산균이 많아서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헬가가 한 입 먹어보더니 놀라더군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짜지도 않고 한국 음식은 간이 세다는 편견이 있는데 전통 방식으로 만들면 오히려 담백해요. 순애가 설명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 최종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부종도 많이 빠졌네요. 한국 음식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헬가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여기는 런던의 사립병원보다 정직하고 빠르네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물었어요. 과잉 진료가 없어요. 필요한 검사만 하고 설명도 자세하고 무엇보다 진료비가 투명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독일에서는 뭘 위해 이 검사를 하는지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는데 여기는 하나하나 다 알려주네. 그날 밤 헬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엘레나,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구나.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일주일의 기적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모두 받고 나서 헬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순애가 준비해 주신 아침상을 받으며 헬가가 말했어요. 순애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정성스러운 돌봄은 독일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료 사돈어른, 이제 한 가족인데요. 순애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 가족. 헬가가 그 말을 되뇌며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엘레나, 어머니가 미안했다. 헬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편협했구나. 어머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민재 씨도 미안해요.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편견으로만 봤어요. 헬가가 민재에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처음에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틀렸어. 헬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아버지 프란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놀랐어. 여기서 일주일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때 헬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순애에게 다가갔어요. 순애 씨, 정말 고맙습니다. 헬가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사돈 어른도 이제 제 딸이에요. 순애가 헬가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건강관리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헬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도.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부터 배우고 싶어요. 순애가 천천히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가가 어색하게 따라했어요. 잘하셨어요. 순애가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웃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레나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너희들도 자주 보고 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헬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순애 씨께 한국 요리도 더 배우고 싶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순애가 기뻐하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오후 민재가 중요한 소식을 알려줬어요. 엘레나, 서울대 박물관에서 정식 임용 제안이 왔어. 한국 전통 건축사 전임 교수로. 정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도 국제환자 프로그램 책임자로 발령받았어. 앞으로 더 많은 해외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헬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중요한 일을 맡다니. 어머니, 민재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에는 전 가족이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고 헬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강변이 있다니. 라인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한국에는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제주도, 경주, 부산. 다음에 와서 다 구경해봐야겠어. 헬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헬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엘레나,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이제 진짜 한 가족이야. 헬가가 저와 민재를 꼭 안으셨어요. 곧 다시 올게. 아버지도 민재와 악수하며 말씀하셨어요. 민재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그리고 한국 정말 훌륭한 나라네요. 고마워요, 아버지. 민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몇 달 후 정말로 헬가와 프란츠가 한강변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이제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오가며 지내게 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헬가가 말씀하셨어요. 이젠 정말 한 가족이구나. 창문 너머 한강 바람이 불어왔어요. 두 어머니는 매일 레시피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저는 서울대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민재는 더 많은 해외 환자들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날 밤 민재가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 기적이 아니라 진실이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제 저희는 정말 한 가족입니다. 400년 혈통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이에요. 이렇게 해서 편견으로 시작된 갈등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통해 완전한 화해로 끝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